지난 2월 12일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에 무려 2억 8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이 하루 만에 유입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출시된 지 26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일 유입액으로 하나로는 4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한국 시장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은 것은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곳을 넘어 미래 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같은 첨단 미래 기술의 심장이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손끝에서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입된 자금이 집중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자산의 4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저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이토록 한국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 위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하며 범용 D램 공급은 줄었지만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수요는 오히려 폭발했습니다. 현재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는 일반 웨이퍼보다 3배의 물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범용 D램의 공급은 70%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권위 있는 보고서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과 2028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어 메모리 칩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모두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용 고대 역폭 메모리와 DDR5 그리고 SSD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는 2026년까지 공급을 훨씬 앞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3세대 수요를 80%까지 끌어올리며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12단 적층 기술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 나노 공정 양산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공정 접근이 불가능하며 일본은 메모리 분야에서 이미 과거의 경쟁력을 상실하여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의 강자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직접 제조하지 않기에 한국의 위치는 더욱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과거 PC와 스마트폰 중심이었던 수요 구조가 완전히 데이터 센터로 옮겨갔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폰을 제치고 최대 수요처로 부상하며 연평균 3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급가속 중인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신규 설비 투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중 90% 이상이 신규 셈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운드리와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사가 설계도만 들고 삼성전자에 가면 메모리 부착부터 칩 생산, 그리고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끼고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기업들에게 압도적인 효율성과 시간 단축이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노무라가 이토록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배경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322조 원으로 제시하며 과거 최고치였던 59조 원을 5배 이상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거시 경제 전망 능력을 갖춘 노무라 증권의 이러한 분석은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으며 그 근거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첫 번째 근거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맞먹는 44조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용 메모리의 수익성이 고대 역폭 메모리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폭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7년에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전년 대비 70%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며 범용 디램 가격은 80%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만 큰 돈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범용 디램까지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며 전례 없는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폭발적인 개선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요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반등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 차세대 기술인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개발에서 경쟁사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노무라는 메모리 수급 여건이 당분간 매우 우호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이번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의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29만 원이라는 주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치이며 이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뤄낼 성과를 정직하게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차세대 공정 기술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를 출하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는 단순히 전 세대의 성능을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전력 효율과 대역폭 측면에서 혁신적인 향상을 이룬 제품입니다. 특히 베이스 다이를 로직 공정으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연결을 더욱 미세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고대 역폭 메모리 제조에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시장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SK하이닉스에 다소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에게 이번 4세대 제품은 시장의 지위를 되찾아올 핵심 카드입니다. 삼성의 이러한 조기 출시 전략은 주요 고객사들에게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가 선두주자였던 SK하이닉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점유율의 하락과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독점적이었던 SK하이닉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대거 확보할 경우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2027년에는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독점 체제가 깨지면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SK하이닉스의 높은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제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는 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고대 역폭 메모리 사업 전반의 마진율이 하락하면서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SK하이닉스는 이제 더욱 공격적인 기술 혁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5세대 이후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일이며 SK하이닉스에게는 재무적으로나 운영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두 기업이 관련 특허 출원과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며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고객사를 다변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등장은 엔비디아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므로 SK하이닉스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조기 출하는 SK하이닉스에게 위기인 동시에 더 큰 혁신을 이끌어낼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후공정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인공지능 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단순히 칩을 쌓는 것을 넘어 수직 연결 기술과 정밀한 패키징이 수율을 결정하는 후공정 중심의 제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 공장에 패키징과 테스트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장비 발주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규 라인은 엔비디아에 공급될 차세대 제품의 최종 공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선단 공정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1B 나노에서 1C 나노로 그리고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장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 전환기에는 기존 장비의 교체와 신규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실적을 퀀텀 점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특히 증착 장비와 세정 장비, 그리고 반도체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계층 및 검사 장비 분야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선단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육안으로는 불량 칩을 잡아낼 수 없기에 정밀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분야는 고성능 기판과 PCB 섹터로 고대역폭 메모리를 GPU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기판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하나에 들어가는 기판의 면적과 층수는 일반 서버와 비교했을 때 최대 5배 이상 높으며 현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판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번째 분야는 후공정 외주 생산 전문 기업들로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하면서 일반 메모리의 후공정 물량이 외부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주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투자의 핵심은 장비 수주 시점과 실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상 장비 업체는 수주 시점에 주가가 선반영되어 움직이고 소재와 부품 업체는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장비 수주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 반영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기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2026년과 내년 2027년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역사적인 황금기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 측면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에 당장 시장의 수요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공급 증가는 삼성전자 평택의 P5 공장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인공지능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디램의 평균 용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며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버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개별 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메모리가 투입되는 구조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근거로 이번 사이클은
가격이 고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수요 덕분에 높은 가격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급등한 뒤 곧바로 폭락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D램 영업이익률이 80%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올해가 범용 D램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며 일반 D램의 수익성이 고대 역폭 메모리를 오히려 추월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일반 D램은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수율이 매우 높기에 가격이 급등하면 고대 역폭 메모리보다 오히려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 종목으로는 단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D램 합산 점유율은 75%가 넘으며 고대 역폭 메모리까지 합치면 85%를 상회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1등 기업인 테크윙의 실적 퀀텀 점프와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테크윙이 개발한 고대 역폭 메모리용 큐브 핸들러는 불량 칩을 잡아내는 핵심 장비로 올해 매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 현미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의 성장성 또한 매우 유망합니다. 선단 공정이 미세화되고 적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나노 단위의 정밀 계측 수요가 늘어나며 파크 시스템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은 베트남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확보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패키징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마이크론은 4년 만에 찾아온 강력한 실적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 분야의 절대 강자인 리노공업은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올해도 꾸준히 유지할 전망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리노공업의 정밀 검사 부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용 기판 전문 기업인 심텍은 공장 가동률이 80% 후반까지 올라오며 수익성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사이클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현명한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금광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투자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4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들로 든든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독보적인 장비 기업들에 배분하여 안정성을 높이세요. 나머지 30%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콜리스 기업이나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특수 소재 및 전장용 반도체 기업들로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여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정액, 분할 매수법은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여왔으므로 한 번의 큰 사이클을 온전히 넘어서는 투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술은 매일같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게이트 올어라운드나 고대 역폭, 메모리 5세대 같은 최신 트렌드를 꾸준히 학습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공신력 있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자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격동의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기획한 동행 프로젝트는 단순히 종목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심리와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과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길러 성공 투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매달 10일과 20일, 그리고 30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에 참여하시면 동행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2월 28일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간 내어 참석하셔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특강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분이 무료로 제 지식을 공유받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번 특강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반도체 시황부터 암호화폐 시장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정보들을 골고루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특강을 신청하시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세요.